시장의 빅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보다 높은 빅스 지수가 나온 상태인 거고요. 빅스는 생각보다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난 4월처럼 갈지 혹은 그냥 평탄하게 시장 자체가 빅스가 내려오면서 지수가 상승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된다라면은 1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 시장은 극도로 그리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어졌던 시장의 트럼프와 중국의 관세 문제 자체가 계속적으로 갈등이 점화됨에 따라서 현재 시장은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른 자산인 비트코인, 항생,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하락 추세 혹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타코 트레이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코 트레이딩이란 트럼프가 특정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암시를 하면서 시장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이 하락한 다음에는 급격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약세 포지션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게 되고 스마트 머니들에 따라 가지고 바로 트럼프가 공식 성명 발표 혹은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의 측근들이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안정적인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더 시장은 안전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타코 트레이딩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과거 4월 달과 지금의 시장이 동일한지 혹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JP 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 10년간 2천조 원의 규모의 미국 핵심 자원에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전일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추가적인 히토류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배터리에 대해서 무기화를 할 것이다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싸움을 넘어서 전략적인 자산으로 구조적인 개편을 하게 되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상무부의 발언 속에서 5월 이후로 싸우면 끝까지 대화는 열려있다에 대해서 네 번째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뜻은 중국 정부는 현재 지금 미국에 대해서 단호함을 전면에 두되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실상 5월 달과 다른 현재 지금 협상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는 자체 OS 버전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사용하는 계약을 만료시켰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9월달 틱톡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매각 협상에 대해서 좌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ADR에 상장되어 있는 포니 AI 그리고 뷰라이드 같은 중국 자율주행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과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달했었을 때 미국은 ADR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을 상장 폐지한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포니에이와 위라이드도 그와 비슷한 홍콩 증시로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린젠 외교부 대변인이 정기 기자회견을 10월 16일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하고 있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연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대가로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히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과 중국 경제 문제, 무역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이야기했던 싸우면 끝까지 간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멘트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시장은 지금 타코 트레이딩 형식으로 굉장히 안일하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지금 근래 없이 1970년도 이후로부터 미국의 총 10개 종목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지난 50년간 처음으로 나왔던 시장의 속도이며 이 전체 10개 종목이 전체 자산의 22% 차지한다는 것은 꽤나 놀라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00년도 때 같은 경우에는 18%를 차지했고요. 지금은 그거의 30% 정도 높은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결핍의 역설처럼 지금의 상승하는 종목들은
에너지 종목들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결핍된 종목인 AI를 지원하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원전, 천연가스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이번 미국의 전략 자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총 39개의 종목을 소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MP 머터리얼즈, 그 다음에 UUUU, 이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전략적 자산들이 종목들이 이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대두 수입을 거부한 중국에 대하여 식용유 수입 중단을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최대 대두 수입 국가이긴 하지만 5월 이후로부터 대두 수입에 대해서 많은 축소를 이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트럼프는 보복 조치로 중국에 대한 식용유 수입 중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중국인 CEO 교체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의 넥스트라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 CEO가 지금 중국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교체를 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자, 중국 상무부에서는 네덜란드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침투 규정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에 해를 끼치는 선동자라고 강한 어투로 워딩을 했고요. 네덜란드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지금 윙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넥스트레페리아 운영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갈등 요인 자체가 주변국들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전쟁 재원에 대해서 인도와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라고 약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해라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날 중국은 북극 항로를 따라서 유럽의 급행 노선으로 운항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보다 20일 단축된 15일 만에 중국은 유럽에게 수출 물건을 팔게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북극 항로는 러시아를 경유로 한 노선이기 때문에 중국은 트럼프 말대로 러시아를 재원을 차단하는 형식의 외교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올 10월은 굉장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셧다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중국의 사중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미국의 FOMC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 중국의 사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중전회 전체회 같은 경우에는 당내 권력 재편과 15차 5개년 계획,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및 대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중전회에 대해서 주요 인사들이 다시 한 번 더 재편되게 되는데, 그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시진핑에 관련된 측근들이 많을지, 혹은 시자진이 아닌 공청당파의 혹은 태자당파의 출신들이 많을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향방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에이펙 관련돼서 10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 에이펙 때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었을 때 스몰 딜 가능성도 낮을 수 있다라는 식의 전망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급격한 레버리지는 피하시길 권고합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에 대해서 인공위성을 토대로 과잉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국은 나사를 만들었고요. 소련과 미국의 삼륜물로 GPS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은 AI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AI에 대해서는 지금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AI 버블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 버블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섹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의 역설처럼 미국은 AI가 아닌 넌 AI 상에서 버블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중국은 에너지랑 전력이 아닌 반도체, 그리고 미국에게로부터 수입하는 기술 섹터에서 버블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투자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그리고 확률 높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